괴랑의 괴담 읽어주는 밤. 우리 가족의 홈 비디오를 발견했는데 존재해서는 안 될 영상이었어. 내 동생은 내가 7살 때 죽었어. 고작 13살이었지. 우리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호수에서 익사했어. 부모님은 그 애의 방을 건드리지 않았어. 한번 시도하긴 했는데 도저히 그럴 수 없었나 봐. 그 애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듯 너무 생생했기 때문이래. 그 후로 문은 그냥 닫힌 채로 방치되어 있어. 그 애의 방은 어떤 일종의 박물관이 되었지. 그게 11년 전의 일이야. 방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오늘 아침 나는 대학 갈 준비를 하면서 드디어 그 애의 방에 들어가 보기로 했어. 뭐 거창한 계획은 아니었어. 그냥 후드티 몇 벌과 기념품 하나 둘 정도를 챙겨서 향수병이 들 때 붙잡을 무언가가 있었으면 했거든. 솔직히 말하면 나는 예전에도 그의 방에 여러 번 들어간 적이 있어. 침대에 앉아 본 적도 있고 책장을 살펴본 적도 있어. 하지만 깊게 뒤져본 적은 없던 것 같아. 뭔가 잘못된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일까? 그냥 동생이 그리웠을 뿐일지도 몰라. 오늘도 원래 의도는 같았어. 그런데 서랍 맨 아래에 밀어넣어진 DVD 더미를 발견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3장이었어. 1, 2, 3이라고만 적혀있고 그에 대한 다른 설명은 적혀있지 않았어. 집에서 DVD 플레이어는 여전히 그의 오래된 TV에만 연결되어 있어. 나머지는 모두 스트리밍 형식,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식으로 바뀐 지 오래지. 잠깐. 그냥 보지 말자. 라고 나한테 스스로에게 말했어. 내 것이 아니었고 아마 별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거든. 몇 가지 물건을 들고 DVD를 서랍에 다시 넣은 뒤 방으로 돌아왔어. 하지만 밤이 되자 왠지 모르게 난 DVD를 봐야 될 것만 같았어. 어떻게 들릴지 알아. 그냥 호기심이 날 괴롭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단언컨대 그런 게 아니었어. 가슴을 당기는 듯한 그런 어떠한 물리적인 끌림이었어. 그래서 밤중에 몰래 다시 복도로 나와 그의 방으로 들어갔어. 부모님이 듣지 못하게 문을 잠그고 첫 번째 DVD를 넣었어. 홈비디오였어. 일반적인 종류의 홈비디오 있지? 근데 나는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부모님이 카메라를 갖고 있던 기억도 없어. 영상은 지지직거리는 화면으로 시작해 간신히 무언가를 보여줄 정도로 선명해졌어. 화면은 탁하고 뒤틀려 있었어. 거실 같기도 했지만 가구의 크기가 전부 이상했어. 너무 크거나 작았고 화면이 흔들릴 때마다 바뀌었지. 때로는 침실처럼 보이기도 했고 때로는 복도 같기도 했어. 얼굴도 뭐 뚜렷한 형태도 보이지 않았어. 그저 목소리와 맞지 않는 그림자들이 깜빡일 뿐이었지. 목소리가 있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 웃음소리,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엄마가 동생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화면 속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가족이 있는 듯했어. 동생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나를 완전히 집어삼키는 것만 같았지. 머릿속에서 그 소리들이 울려 퍼지며 두개골 속을 메우는 것만 같았어. 그리고 그 아래에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어. 낮고 또렷하고 너무 가까워서 들리지 않을 수 없는 목소리. 아직 눈치 못 챘구나. 그러자 영상은 갑자기 꺼졌어. 나는 허겁지겁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어. TV 아래에 쌓여있는 나머지 2장의 DVD는 생각도 나지 않았고 그저 나는 그 애의 내 동생의 웃음을 다시 듣고 싶었어. 그 웃음. 마지막의 목소리는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것이 점점 등골을 타고 기어오르고 있었어. 왜냐하면 그 말투가 마치 녹화 속 일부가 아니라 카메라, 아니 나를 향해 말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야. 이번에는 몇 초마다 영상을 멈춰가며 재생했어. 뭐라도 알아내고 싶었거든. 하지만 아무것도 멈춰있지 않았어. 모든 장면이 어딘가 익숙한 듯 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방이었지. 벽은 조금 더 좁았고
색감은 발에서 전혀 본 적 없는 장소처럼 보였어. 내 뇌가 단락되는 듯한 기분이었고. 그러다 동생이 웃기 직전의 장면에서 화면이 멈췄다. 그리고 거기에는 희미한 노란색 글자가 화면 구석에 새겨져 있었어. 2015년 7월 30일. 내 동생이 익사한 지 7개월 후였어. 첫 생각은 단순했다. 오류일 거라고 생각했어. 뭐 카메라 날짜가 잘못 설정되었거나 아무튼 무언가 오류가 발생한 거라고. 다른 설명은 없었거든. 나는 숨을 고르고 올라오는 공포를 억눌렀어. 다시 재생을 눌렀어. 동생의 웃음이 방을 가득 채웠어. 잠시 동안은 두려움이 사라졌어. 그는 살아있었고 따스했고 또 내 곁에 있었지. 달콤한 위로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와. 하지만 목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어.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마이크에 젖어 있고 끊어지고 마치 전파 잡음처럼 부서진 목소리였어. 이제 눈치챘구나. 나는 DVD를 플레이어에서 빼내어 방 건너편으로 던졌어. 왜 그랬는지는 나도 아직 모르겠다. 아드레날린 때문이었을지도 몰라. 손이 너무 떨려서 통제할 수 없었어. 논리적인 설명을 떠올리려 애쓰고 있어. 하지만 떠오르는 이유들은 전부 그럴싸하지 않았어. 나는 방으로 뛰어와 이불 속에 몸을 파묻었어. 그게 도움이 될 리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DVD는 보고 싶지도 않았어. 진짜로. 하지만 그것들이 꼭 자신을 보라며 나를 끌어당기는 것만 같았어. 마치 끝나지 않은 이야기처럼. 내가 빚을 졌다는 것처럼. 잠이 오지 않아. 어둡고 늦은 밤이야.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고. 욕실 수도꼭지는 항상 물방울이 떨어지지만 오늘 밤은 소리가 유난히 큰 듯했어. 발자국 소리로 착각할 만큼. 솔직히 말해서 두려워. 두렵지만 남은 DVD에 기록되어 있을 내 동생도 너무 보고 싶어. 내가 겪은 현상이 뭘까? 동생과의 추억을 매개로 한 어떤 무언가일까? 나는 나머지 DVD를 재생시켜도 괜찮은 걸까?